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그 외문서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하겠지만, 일단 HTML은 녀석이 역사가 좀 되다 보니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좀 이해하고 만들려고 하면은 HTML이 무엇이고, 또 HTML에 대한 그 메타 언어가 무엇이고, 또 그 녀석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또 현존하는 그 HTML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또 HTML5가 나왔는데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SGML 그리고 SGML과 HTML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문서는 대부분 이렇게 가장 첫머리에다가 이 문서를 어떤 방식으로 렌더링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HTML 문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루트 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그를 보면은 이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그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마킹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녀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컨텐츠를 감싸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태그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런 태그를 우리가 단일 태그로 사용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안에서는 여기 메타라고 하는 녀석이 그 대표적이네요. 보시면은 얘는 어떤 내용을 감싸는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은 얘는 여는 태그처럼 보이지만 어디에도 그 메타란 녀석을 닫는 태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닫는 모양이 없는 이 태그를 누군가는 이걸 단위 태그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는 태그로 보겠습니까? 많이 헷갈리겠죠. 그럼 이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맞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일 태그로 사용되는데 닫는 태그가 없어 보이는, 앞만 찾아도 없는, 근데 그 자체로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쓰고 누구는 이렇게 씁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러면은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정이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면은 이게 맞는 거고 어떻게 설정하면 이게 맞는 거고 어떻게 설정하면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설정을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맞는 걸까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설정은 여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HTML을 만들 때는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 문서의 모양입니다. 내 때에 따라서는 HTML이라고 하는 루트 태그에다가 이런 속성을 넣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속성을 넣고 다큐멘트 타입을 넣지도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HTML이라는 녀석을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맨 밑에 있는 방식은 쓰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고요. 저희 문서 3개에서 가장 극단적인 것은 이것과 이겁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HTML 문법 구조를 따르는 문서고요. 이거는 HTML 문법 구조를 따르지 않고 XHTML 문법 구조를 따르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해석키도 달라요. 이거는 HTML 해석키가 해석을 하고요. 이거는 XHTML 해석키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HTML과 XHTML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내용과 이 내용을 합칠 수도 있어요. 보는 것처럼. 얘는 양다리 걸친 거죠. HTML 문법 구조와 그 다음 XHTML 문법 구조를 두 개 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해석키가 이래요. HTML은 단일 태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여는 태그처럼. 슬래시를 쓰지 않아도 돼요. 반면에 XHTML은 반드시 단일 태그는 하나짜리 태그는 이 자체에다가 열고 닫는다는 의미를 같이 표현하는 반드시 단일 태그는 이걸 슬래시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XHTML 문법과 HTML 문법을 다 허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서를 만들 때 HTML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단일 태그를 할지라도 이렇게 슬래시를 닫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그거 싫어서 나는 단일하게 태그를 하나만 갖고 있는 녀석은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서 일관되게 표현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XHTML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 XHTML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HTML의 본인의 문제점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이 갖고 있는 그 특징, 그 다음에 그것의 문제점, 우리는 왜 XHTML이라는 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HTML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이해하려면 HTML 나오기 전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HTML 나오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SGML이라는 언어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SGML의 그 전신은 GML인데요. 그 GML은 IBM에서 그 새로운 마크업 언어가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크업이라는 녀석은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시다. 이건 하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 데이터인데 이런 여러 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를 사용하거든요. 그걸 스페이스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로 구분하게 되면은 내용에다가 스페이스를 넣을 수가 없죠. 그냥 구분되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HTML 이게 하나의 제목인데 스페이스가 들어가니까 구분자와 똑같아서 구분되는 내용이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쉼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구분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빈 공백이 있는 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크업 했다가는 컨텐츠를 표현하는 그런 기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차피 이 녀석이 구분자로 사용되게 되면은 그 내용에다가 쉼표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뭐 내려쓰기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번호는 1, 제목은 뭐 이렇게 해서 컬럼명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데이터 표현할 때 중첩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러한 레코드 하나가 있는데 레코더 두 개예요. 그런 레코드 두 개짜리를 목록으로 갖고 있으려면은 이 레코드를 표현하는 더 깊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서 표현할까를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표현식과 함께 꼼수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골치 아픈 일입니다.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 데이터가 이렇게 중첩돼서 표현되는 그런 경우의 구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이유로 데이터를 구분짓고 데이터를 블러킹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런 중첩된 형태의 데이터마저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이런 간단한 데이터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일관된 방식의 마크업 도구, 그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런 꺾음새 모양을 갖고 있는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컨텐츠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과 실제 태그 안에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절대 충돌날 일도 없고 혼선을 겪지도 않아요. 무조건 꺾음새 안에 쓰기만 하면 걔는 태그가 되는 거고 범위 블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녀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이 안에 표현되는 것들은 컨텐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일관되게 꺾음새만 가지고 문서를 마크업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호를 못 쓰게 되는 것과 달리 얘는 꺾음새만 조심해서 쓰면은 어떠한 기호도 다 컨텐츠를 표현하는 데 쓸 수가 있는 아주 멋진 녀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꺾음새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범위 블럭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컬럼이라고 하는 녀석의 필드명을 여기서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태그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야가 바로 웹인데요. 웹에서는 이 꺾음새를 HTML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HTML에서 이 꺾음새는 반드시 정의되어 있는 그런 태그만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HTML은 녀석은 반드시 루트에 와야 한다. 그리고 HTML 안에는 헤드와 바디 태그가 올 수 있다. 헤드와 바디는 순서를 바꿀 수 없으며 헤드 안에는 타이틀 태그를 쓸 수 있고 타이틀 태그가 헤드 밖에 쓰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미리 정의가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SGML이라고 하는 녀석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HTML을 정의하고 있는 문서, 다큐멘트의 타입을 정의, definition 하고 있는 그런 문서가 있고요. 이런 것이 브라우저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칙대로 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ML을 정의하면서 HTML 엘리먼트를 정의하는데 느낌표 정의합니다. 그 HTML은 헤드와 바디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순서를 제가 지금 빼먹었는데 어쨌든 순서를 제약을 하고 있고 헤드 안에는 메타라든지 타이틀을 올 수 있고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본 얘기고요. 실제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고 그 정의된 내용대로 우리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HTML의 구조는 결국은 HTML 웹 문서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에 준해서 만들어진 정의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HTML이라는 녀석은 그거예요. 정의되어 있는, 미리 정해진, 그리고 순서까지 정해진, 그리고 횟수까지 정해진 그 형식대로, 타입대로 우리가 그 문서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정의할 때 사용되는 언어가 SGM이다 보니까 얘는 태그를 정의하는 언어라고 해서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언어라고 해서 메타 언어라고 하죠. HTML의 메타 언어는 이 SGML이고요. SGML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 타입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웹과 관련된 문서로서는 HTML과 HTML이 있죠. HTML은 우리가 옛날에 햅틱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에 사용됐던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태그들을 정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HTML과 거의 흡사하지만 태그량이 적고 간단한 그런 태그들만 구현해 놓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SGM이라는 메타 언어를 통해서 HTML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구조에 따라서 만들게 되고 이 해석은 SGML 문법 구조에 따라서 해석된다는 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문서 타입을 미리 정의한 대로 써야 된다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웹에서는 좀 결격사유가 돼가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XML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XHTML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길어져서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